배우간독 취부간모 가이니우 칸치에 취부 칸모. 소를 살 때는 송아지를 보고 며느리를 맞을 때는 그 어머니를 보라. 이 오래된 경구는 본인의 본질이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가정에서 형성된 성향, 관계 방식, 가치관의 결합임을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부모를 대하는 방식, 갈등을 처리하는 습관, 불편함을 견디는 태도와 끊어내는 기준은 대개 성장 과정에서 이미 학습되고 체화됩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라면 결혼을 앞두고 혹은 이미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지금의 갈등이 일시적인 감정 문제인가 아니면 이미 굳어진 성향과 구조의 문제인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며느리 판별 7부에서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가 20대와 30대 초반에서 어떻게 질적으로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30대 초반이 가장 위험한 정당화 단계가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짚어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컨텐츠가 아니라 부모로서 돌이킬 수 있는 시점과 놓쳐서는 안 될 경고 신호를 분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며 지금 우리 가정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이 내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는 20대 며느리와 어떤 특징과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을까요? 강의의 시작에서 먼저 이 점을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는 20대와 30대 초반에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단계에 들어갑니다. 20대의 단절은 대체로 감정 중심입니다. 억울함, 분노, 불안, 피해의식 같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말의 표현도 너무 힘들어요. 상처받았어요. 지금은 연락하기 싫어요. 처럼 상황 반응량입니다. 반면 30대 초반의 단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기부터는 감정이 논리로 정리되고 논리가 신념으로 굳어지며 그 신념이 정체성으로 고착됩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의 단절은 지금 힘들어서가 아니라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지점이 바로 가장 위험한 구간, 즉 정당화 단계입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의 특징은 정당화 단계, 가장 위험한 구간. 30대 초반은 시부모 단절 성향이 가장 단단해지고 가장 설득력을 갖추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 심리 구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감정이 신념으로 승격되는 시점이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의 자신의 단절을 감정 문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성격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건 내 가치관이다. 즉, 단절은 더 이상 감정 반응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외부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인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걸 문제라고 하는 게 문제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게 내 성격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건 내 가치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는 이게 내 성격이다. 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 저는 원래 사람한테 정 붙이는 성격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째는 저는 불편한 관계는 그냥 끊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제 성격이에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셋째는 싫으면 싫은 걸 분명히 하는 성격이라서 억지로 관계 유지 못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넷째는 저는 감정 소모를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시댁 관계 자체가 저한테는 소모예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는 저는 제 편이 안 되어주는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째는 저는 제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관계는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셋째는 저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타입이 아니에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넷째는 저는 제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거리 두는 게 맞다고 봐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는 이건 내 가치관이다. 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
저는 혈연보다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째는 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건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봐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셋째는 저는 제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게 어떤 관계보다 우선이라는 가치관이에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NETJ. 저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를 끊는 게 성숙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2단계에 오면 단절은 더 이상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이 됩니다. 20대의 단절은 되돌릴 여지가 있는 감정 반응이라면 30대 초반의 단절은 자기 정체성으로 굳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설득이 아니라 충돌과 단절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왜 이렇게 완고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비난이 아니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30대가 되면 더 성숙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에서는 오히려 30대 초반이 가장 단절이 공고해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는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가치와 권리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30대 초반 며느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들은 존중, 경계, 자기보호, 독립성, 자율성입니다. 이 단어들 다 좋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관계를 끊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각각 실제 사용되는 표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는 존중의 언어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첫째,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는 유지할 수 없어요. 둘째는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 선택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셋째, 존중 없는 관심은 저한테는 간섭이에요. NETJ. 저를 존중해 주신다면 굳이 연락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겉으로는 존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논리입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는 경계의 언어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첫째, 이건 제 경계예요. 넘어오시면 안 돼요. 둘째, 저희 부부 생활에 선 넘는 개입은 원하지 않아요. 셋째, 가족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은 있다고 생각해요. NETJ. 그건 이미 경계를 넘은 행동이에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라는 말이 대화의 여지를 닫는 선언으로 쓰입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는 자기 보호의 언어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첫째, 이건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에요. 둘째, 제가 너무 힘들어져서 저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셋째,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NETJ. 이 관계는 제정신 건강에 좋지 않아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보호라는 말이 나오면 상대의 설명은 곧바로 가해로 해석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는 독립성의 언어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첫째, 이제 저희도 독립된 가정이에요. 둘째, 각자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셋째, 부모와 자식 관계도 성인이 되면 달라져야죠. NETJ.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립은 원래 성장이지만 여기서는 관계 단절의 정당화로 사용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는 자율성의 언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첫째,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둘째, 저한테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셋째, 제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넷째, 강요받는 순간 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율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타협은 곧 자기 부정으로 인식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는 결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3가지 패턴과 실제 사례입니다. 이제 이 언어들이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형적인 3가지 패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결혼 초반에 매우 논리적이고 차분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부모님과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가면 좋겠어요.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게 갈등을 줄인다고 생각해요. 말은 아주 합리적이고 차분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주변에서도 생각이 깊다고 평가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조정 가능한 기준이 아니라
고정된 규칙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갈등이 발생할 때는 빠르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시부모가 연락 횟수를 늘리거나 방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건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건 선 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대화는 협상이 아니라 한정이 됩니다. 세 번째 패턴은 기준이 불일치할 때는 즉각적 차단해버립니다. 남편이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그럼 내 편은 아닌 거네요. 이건 제 경계를 무시한 거예요. 이 관계는 저를 보호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연락 차단, 방문 거부, 그리고 장기 단절입니다. 30대 초반의 시부모 단절은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가치의 언어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회복이 힘듭니다. 이 강의를 통해 왜 말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왜 설득이 통하지 않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구조 속에서 남편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에 접어든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가 장기 단절 단계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입니다. 이 시기부터 남편은 첫째, 중재자가 될 수 없고 둘째, 아내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으며 셋째, 아래로부터 끊임없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가 장기 단절 단계에서 남편에게 나타나는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중재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서는 순간 배신자가 된다. 2단계에서는 남편의 중재 시도 자체가 문제 행위로 규정됩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 4가지입니다. 첫째 사례는 남편이 부모님도 서운해하셔서 라고 말하는 순간 아내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편이 아니라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남편이 부모님에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조율해 볼게요. 이 말에 아내는 왜 굳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해?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명절 문제로 잠깐 얼굴만 뵙는 건 어떨까? 라고 하면 그럼 당신이 혼자가 나는 그 관계에 다시 안 들어가 라고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중재를 시도할수록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항상 문제를 키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2단계에서 중재는 곧 갈등 유발 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는 장기 단절 단계에서 남편에게 선택 강요를 빈번하게 합니다. 나냐? 부모냐? 선택하지 않으면 죄다. 장기 단절 단계에서는 남편에게 회색지대가 사라집니다. 첫째 사례는 당신이 나를 이해한다면 부모님이랑 연락 끊는 게 맞아. 둘째 사례는 계속 부모님 얘기 꺼낼 거면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야 해. 세 번째 사례는 당신이 내 편이며 이 문제로 다시는 말 꺼내지 마. 네 번째 사례는 선택 못하겠다는 건 이미 선택한 거야 라고 강요를 합니다. 선택을 강요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만 전가됩니다. 세 번 유형은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30대 초반 며느리는 장기 단절 단계에서 남편에게 왜 이해를 못하냐는 비난을 반복합니다. 설명은 끝났고 이제는 평가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2단계에 들어서면 아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고 이해하지 못하는 쪽이 문제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첫 번째는 사례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아직도 이해를 못해? 두 번째는 이건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세 번째, 당신은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네 번째, 이 상황에서도 부모 편을 드는 걸 보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남편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 평가 대상이 됩니다. 남편은 관계 조정자가 아니라 집행자가 된다.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남편의 역할은 이렇게 바뀝니다. 부모에게 연락을 끊는 사람, 방문을 차단하는 사람, 설명을 대신 거절하는 사람, 갈등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사람. 즉, 남편은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니라 문제를 실행하는 집행대가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점점 고립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 단단해지는지를 정확히 보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접어든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에게서
부모가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일시적인 감정 반응이 아니라 결혼 구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모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3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험 신호는 단절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2단계에 들어서면 단절은 더 이상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옳은 선택, 잘한 결정으로 굳어집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첫째, 그때 관계 끄는 거 지금 생각해도 전혀 후회 안 해요. 둘째,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선택할 거예요. 셋째, 오히려 더 일찍 끊었어야 했어요. NETG 안 끊었으면 제가 더 망가졌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련, 아쉬움,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과거의 단절 경험을 성장서사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단절은 실수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 사건으로 재해석됩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첫째, 그 경험 덕분에 제가 많이 성숙해졌어요. 둘째, 사람 관계를 정리하는 법을 그때 배웠어요. 셋째, 그 일 이후로 내 기준이 확실해졌죠. NETG 아픈 경험이었지만 저를 지켜준 선택이었어요. 2단계에 오면 단절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이해 못하면 관계 못 간다는 논리로 표현합니다. 이 신호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제 관계의 조건은 결연도, 결혼도 아닙니다. 완전한 이해와 동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첫째, 이걸 이해 못하면 관계 유지하기 힘들어요. 둘째, 제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굳이 계속 볼 필요는 없죠. 셋째, 저를 이해하지 않는 관계는 저한테 의미 없어요. NETG 이해할 생각이 없다면 거리 두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논리가 나오면 관계는 이미 조건부 관계가 됩니다. 왜 이 시기가 결혼을 재고해야 하는 구간인가? 이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부모 입장에서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 단절을 후회하지 않고, 둘째, 단절을 성장서사로 포장하며, 셋째, 이해하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는 논리를 쓰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의 단절은 일시적 갈등이 아닙니다. 결혼 자체가 언제든지 정리될 수 있는 조건부 구조로 바뀌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누군가를 단죄하거나 비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입장에서 지금이 어떤 단계인지, 돌이킬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중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이 3가지 신호가 보인다면 그 결혼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구조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긍정思考, 一家安慰, 신중사고, 일가안위. 며느리를 드리는 일에 신중을 기함은 온 집안의 안위가 달렸기 때문이다. 혼인은 한 사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부부관계를 넘어 부모와 자식, 형제,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구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30대 초반에 접어든 시부모 단절 성향의 며느리는 더 이상 감정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단절은 성격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는 삶의 원칙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부모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가족 전체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할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중하게 판단해야 할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 가정의 평온과 지속성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 위에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며느리 면담 8부에서는 30대 후반에 접어든 시부모 단절형 며느리가 왜 가장 회복 가능성은 낮지만 가장 예측 가능한 유형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단절이 어떻게 삶의 세계관으로 굳어지는지를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다음 편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내용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는 늦게 깨닫는 것보다 일찍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덜 아픕니다.